자, 우리 이제 기출문제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거,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총정리한다 생각하고, 이거 문제 풀면서, 좀 그 데일리 테스트로 풀었던 것도 있지만, 이제 또 거기에 못 실었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한 번씩 풀어보면서, 이제 시험에 대한 문제들의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 경향도 좀 파악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난이도는 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고, 이제 지금 이론으로 한 3번 반복했잖아? 그리고 혼자 독학으로 또 읽었으면 한 4-5번씩 봤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디를 놓치고 있는지도 잘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 기출문제 6주 동안 이제 할 건데, 그 6주간 해서 전체적으로 좀 총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네. 그리고 내가 진짜 초점을 어디다 잘 맞추고 공부를 하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엉뚱한 거를 지금 보고 있진 않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우선 거기 출제 경향, 이제 거기 우선 한번 볼게.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뭐 수업 시간에 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 거기 앞부분에 거기 목차 다음에 출제 경향 나온 거 거기 한번 볼게. 자, 우리 오늘 이제 소방 조직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소방 조직에서는 챕터가 2개로 나눠지더라. 그래서 첫 번째는 거기 소방 조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방 기능. 자, 이렇게 2개의 챕터로 나눠지는데, 크게. 그래서 거기에 보면 18년 상반기에는 우리가 소방 조직에서 2문제, 18년 하반기에는 여기도 2문제, 여기 1문제, 그 다음에 19년에는 여기 딱 1문제 이렇게 나왔어. 근데 우리가 계속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부분은, 여기 소방 조직에서 나왔던 이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역사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더라. 그래서 우리 역사 배웠던 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우리 소방 기능에서는 구조랑 그 다음에 구급 나왔던 이런 내용들인데, 뭐 이론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큰 비중으로는 출제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제 소방 조직에 대한 내용들 한번 문제로 살펴보자. 자, 그래서 12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12페이지에 보면, 자, 소방 조직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소방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올려놓은 내용들이 거기 처음에 나와 있는 그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소방의 발전 과정, 그 다음에 소방 행정 체제와 기능 및 책임, 그 다음에 소방 조직 관리의 기초 이론, 그 다음에 소방 자원 관리,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 관리 개요, 그 다음에 민간 소방 조직의 종류와 역할 해서 의용소방대,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 시공 감리 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 검정, 이 내용들을 시험 문제로 출제하겠다 해서 이렇게 공시해 놓은 내용들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건 첫 번째 거, 소방의 발전 과정. 이 발전 과정이 우리가 내용에서 봤던 이 역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역사 다루는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거기 1번부터 문제 한번 살펴보면, 자, 해방 이후에 소방조직 변천 과정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역사 처음부터 한번 또 정리해 보면, 우리 조선시대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조선시대. 자, 우리 조선시대에서는 기억할 게 하나 있었어, 하나. 그쵸? 세종 8년. 몇 년? 1426. 이때 뭐가 있었다? 최초의 소방조직인 금화도감이 있었다. 자, 요거 하나 좀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조선시대 이후에 이제 일제시대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제시대 거기에 뭐 문제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일제시대에서는 소방이라는 단어 한번 기억나죠? 소방이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그 가부개혁, 우리 책에 1894년에 가부개혁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이 질문을 하나 했는데, 제 개론책에 보면, 가보개혁이 1894년에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소방이라는 단어는 언제 나온다고 제가 강의 시간에 얘기했었냐면, 1895년에 소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책에 나와 있는 1894년이라는 이 연도는 가보개혁이 시작된 연도를 의미하고, 그 가보개혁 때 경무청 소속으로 해서 지금의 경찰 사무와 소방 사무가 여기에서 다 관장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일본 애들이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했었어요. 그때 이 경무청 세칙에 1895년에 소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1894년에 소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책에 나왔던 내용은 가보개혁이 1894년에 시작이 됐고, 소방이라는 용어는 1895년에 경무청 세칙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제시대 땐 요거 가보개혁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미군정 시대. 자, 미군정 시대에서는 소방체제가 어떻게 일어났다고 했었냐면 지방자치체제였어요. 그래서 왜 소방위원회가 지역별로 설치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자, 이런 얘기가 이제 거기 일본 문제에도 나와 있지만 어쨌든 소방위원회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정부 수립. 정부 수립 초기에는 어떻게 됐다? 우리가 다시 지방자치 체제로 되어 있던 게 다 묶여져서 어떻게? 국가 체제로 다 다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다시 정부 수립 발전기에는 어디랑 어디에? 서울과 부산에 소방본부가 설치가 되면서 나머지 시도들은 아직까지는 경찰 소속으로 되어 있었던 신분이 갖고 있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서울과 부산에 소방본부가 설치되고 나머지 시도는 그대로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되어 있었던 국가랑 지방이랑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이원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현재는 1992년부터 각 시도에 뭐가 설치됐다? 소방본부가 설치가 되면서 지방자치체제로 다시 다 자치체제. 자치체제로 이제 이루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거기 역사 문제로 쭉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자, 해방 이후 소방조직 변천 과정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래서 올 상반기에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볼게. 자, 기억. 중앙에는 중앙소방위원회를 두고 지방에는 도소방위원회를 두어 독립된 자치소방제도를 시행하였다. 자, 여기 아까 우리 소방위원회 이런 얘기 나온다고 했었어요. 소방위원회가 나오는 거는 언제다? 미군정 시대다. 이거 미군정 시대. 자, 그 다음에 니은. 소방행정이 경찰행정 사무에 포함되어 시군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소방체제로 전환되었다. 자, 여기 국가소방체제에 해당하는 게 정부 수립 초기 때. 그 다음 서울과 부산은 소방본부를 설치하였고 다른 지역은 국가소방체제로 국가소방과 자치소방의 이원화가 되었다. 이 이원화 시기는 여기 발전기 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소방사무가 시도사무로 전환되어 국가시도에 소방본부가 설치되었다. 이건 현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순서대로 되어 있죠. 기억은 미군정 시대, 니은은 정부 수립 초창기, 초기, 그 다음에 디귿은 발전기, 리을은
현재 이렇게 되니까 순서대로 되어 있다. 뭐 바꿀 필요 없네요.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로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어려운 내용 아니고. 자, 그 다음 2번. 자, 우리나라 소방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의 최초의 소방관서는 금호도감이다. 자, 우리가 최초의 소방관서 금화도감, 여기 조선시대 때 세종 8년에 금화도감 설치됐다고 얘기했었고, 자, 그러면 우리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왔다고 했었어. 그죠? 기억나죠?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조심히 예상해 보면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었어요. 자, 이거는 어디에 설치됐다 얘기했었죠? 그렇지, 병조. 병조에 요 금화도감이 설치됐다 했었는데, 하나만 더 알아두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하나만 더 알아두면 뭐랑 얘랑 합쳐졌다고 했죠? 그렇지, 성문도감. 자, 이거랑 금화도감을 합쳐서 뭘 만들었더라? 수성 금화도감. 자, 이거는 어디에다 설치했다? 그렇죠, 공조에 설치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더 추가해서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우선 금화도감 병조에 설치되어 있다는 건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성문도감까지 좀 같이 이어서 금화도감과 성문도감을 합쳐서 수성 금화도감이라는 게 공조에 설치되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할게요. 그래서 1번은 어쨌든 최초의 소방관서 금화도감. 자, 이거 맞는 내용이고, 2번 일제강점기에 최초의 소방서가 설치되었다. 자, 여기 쓰진 않았지만 최초의 소방관서 어디? 종로, 현재의 종로 소방서.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경성 소방서. 자, 이게 우리 최초의 소방서로 설치되었다. 일제시대 때.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3번 갑오개혁 이후 소방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아까 여기 갑오개혁, 소방이라는 용어 사용했다. 맞는 내용이고, 자, 4번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소방본부가 설치되었다. 자, 우리 아까 정부 수립 초기에는 국가소방체제로 해서 이렇게 지방으로 나뉘었던 거 싹 다 국가경찰 소속으로 다 합쳤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정부 수립과 동시에 소방본부가 설치된 게 아니라 정부 수립 이후에 발전기 때 서울과 부산에 소방본부가 설치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건 틀린 내용이 되겠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 3번이랑 쭉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역사 얘기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좀 순서 바꿔서 4번 문제부터 볼게요. 4번. 자, 4번에 지금 역사 얘기가 또 나와서, 자, 그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소방의 발전 과정으로 그 내용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면, 자, 가에 세종 8년에 금화도감이 설치됐다. 자, 우리 방금 했네요. 그래서 금화도감, 여기 역사, 여기 연도까지도 좀 알아둡시다. 세종 8년, 1426년, 여기까지. 그 어디에 설치됐다? 병조에 설치됐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한 번에. 그 다음에 나의 일제강점기 상비소방수 제도. 자, 상비소방수 제도는 항상 대기하고 있는 소방수가 존재한다는 거 얘기했었죠? 상비. 그래서 상비소방수 제도 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다에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소방법이 제정되었다. 그렇죠. 우리 정부 수립 초기 이때 1958년에 그렇죠. 소방법 제정되었다. 자, 이것도 기억합시다. 1958년 소방법. 그 다음에 2004년에 소방방재청이 설립되었다. 제가 다 맞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현재에서 또 추가해서 또 몇 가지만. 자, 지금 2004년 소방방재청 이렇게 나왔는데, 이 이후에 우리 소방청 이름이 좀 바뀌었었어요. 그죠? 우리 세월호 사건 2014년에 뭐가? 국민안전처가 설립되었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소방청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건 2017년에 소방청으로 개청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정리합시다. 2004년에 거기 나와 있듯이 소방방재청, 그 다음에 2014년에 국민안전처, 2017년에 소방청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할게요. 그럼 거기 4번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맞는 내용이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한번 볼게요. 3번. 자, 우선 3번에 민간 소방 조직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좀 배웠던 거 다시 또 복습해보면, 자, 1번에 주유 취급소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그 다음에 2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그 다음에 3번, 소방 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의용소방대를 설치한다. 4번, 제4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반드시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냥 읽으면 다 맞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 좀 팁을 주면, 그때도 좀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다고 했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좀 강하게 표현하는 게 4번에 있죠. 반드시. 우리가 자체 소방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면 우리한테는 좀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방 전공하는 전공자들한테는 취업할 문이 많이 열리는 거니까 이렇게 설치하면 우리한테는 좋겠지. 근데 지금 여기 반드시 설치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이 표현 자체가 좀 이렇게 강하게 언급하는 경우는 조금 의심해 볼 만하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는 데에는 자, 위험물 지정 수량이 3,000배 이상 3,000배 이상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에서 자체 소방대를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취급하고 저장한다고 해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정 수량의 여기 3,000배 이상 지정 수량의 3,000배 이상이 다루는 저장 취급하는 곳에서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이 4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더 알아보기에 보면 민간 소방 조직,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주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어서 한 번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더 알아보기에 거기 자위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의용소방대, 민방위대, 청원소방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보고 가면 자위소방대는 화재 시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초기소와 피난 유도 등을 하는 사람, 즉 그 업체 직원 중 선정된 사람이다. 그래서 자위소방대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평상시 소방안전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옥내소화전 등이 설치된 건축물, 자동차 가스충전소에 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자,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곳에서 지정 수량 관계없이 평상시 화재를 방어하기 위한 사람, 그래서 주유소에 이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는 우리가 법으로도 많이 정리했었어요. 이건 수업 시간에도. 그래서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한다. 그 다음에 민방위대, 청원소방대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 민간 소방 조직에서 그래도 시험에 종종 출제됐던 건 거기 의용소방대가 가끔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3번 정답은 반드시라고 나와 있는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이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5번에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도 정리 잘 했었어요. 우리가 징계에는 중징계랑 경징계로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거 경징계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면 경징계에 해당하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죠? 견책이랑, 그렇죠, 감봉. 자, 요거 두 개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요. 견책, 감봉. 그럼 나머지는 다 중징계인데, 중징계는 파면, 그 다음에 해임, 거기 문제에 나와 있는 거 다 넣으면 돼. 정직, 그렇죠, 하나 더 빠져 있는 거 강등.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 그래서 작은 거 두 개밖에 없는
얘만 외우면 좀 편하다 했어요. 경징계, 견책이랑 감봉 이 두 가지 외우고 나머지들은 다 중징계에 해당한다. 그래서 다음 중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에 있는 견책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좀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것도 작년에 나왔던 문제야. 그지? 생각보다 쉬운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이제 넘어가서 6번. 자, 다음 설명하는 소방조직의 원리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소방조직 정리 한번 했었는데 우리 소방조직에서 좀 몇 가지 거기 나와 있는 거 다 기억나나 모르겠네. 우선 보기부터 한번 보면 1번의 개선의 원리, 그 다음에 2번의 업무 조정의 원리, 3번 계층제의 원리, 4번 명령 통일의 원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론 수업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층제의 원리나 명령 통일의 원리는 그 단어 자체를 보면 어떤 의미인지 유추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좀 헷갈리는 게 뭐였냐면 그 개선의 원리랑 조정의 원리가 약간 헷갈릴 수 있다고 했어. 그 문구를 보고도 딱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별로 없어서 이게 약간 힘들 수 있다고 했었는데 자, 보면 알겠지만 답이 그렇게 정확하게 안 보이는 게 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예측이 가능하면 너무 쉽잖아. 그치? 그거 골라내기가. 그래서 만약에 3번의 계층제의 원리가 답이었다면 뭐가 나왔을까요? 계층제니까. 그렇지. 피라미드 얘기 나왔을 거고 우리가 신분이 계층제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업무를 담당할 때 업무에서 상사랑 이제 그 부하 직원으로 이렇게 나눠서 점점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원수가 적어지고 그 사람들의 이제 지시나 이런 거에 이제 따라야 되는 이런 경우를 계층제의 원리라고 했었잖아. 그리고 명령 통일의 원리는 말 그대로 어떤 한 사람 이제 위에 직원한테 이제 권리랑 의무를 부여해서 이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대해서 행동하고 부하 직원들은 행동하고 그 행동한 거에 대한 보고를 그 위에 한 사람한테 보고를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끔 하는 게 명령 통일의 원리였었어요. 자, 그러면 우선 6번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네모안에는 지금 뭐라고 말하나? 자,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개인의 의견이 참여되지만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개인이 아닌 소속 기관의 장이다. 그래서 이렇게 의견에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지만 결국에 결정권자는 그 개인이 아닌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 뭐였는지 기억나요? 이건 뭐였더라? 개선의 원리. 그렇죠. 개선의 원리였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거기 2번에 조정의 원리, 자, 거기 더 알아보기에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그거 참고해서 보면 되겠어요. 자, 조정의 원리는 거기 나와 있듯이 우리가 조직을 이룰 때 이 조직이 어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어. 그렇죠? 제각각 일은 하고 있지만 이 각각들이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야 된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을 통일하고 공동체의 노력으로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는 조직의 원리를 조정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거 말고 또 하나 보면 자, 거기 2번에 통솔 범위의 원리라고 나왔어요. 통솔 범위는 말 그대로 상사가 그 부하 직원을 통솔을 할 때 이 통솔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너무 부하 직원이 많아도 통솔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통솔할 수 있는 범위가 몇 명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7에서 12명 정도가 적당하다. 그래서 부하 직원을 그렇게 7에서 12명 정도를 이제 가지고 이런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할 때 이 통솔 범위의 원리 이런 말을 했었고 3번의 분업의 원리는 말 그대로 분업.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직원들을 두고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업무를 잘 담당을 할 때 그런 업무들이 쌓이고 쌓여서 전체적인 조직에서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이런 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업무의 종류, 성질에 따라 전문성과 능률성 향상을 꾀하기 위한 조직 원리로서 한 가지 주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분담시키는 것이 분업의 원리이다. 그래서 각각 자기 전문 분야, 일이 있다 이거요. 오케이?
그래서 계층제랑 그 다음에 명령 통일의 원리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밑에 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6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박스 안에 설명하고 있는 건 개선의 원리다. 이렇게 해서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개인의 의견이 참여되지만 결정을 내리는 건 소속기관의 장이다. 이게 개선의 원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7번으로 갈게요. 자, 7번. 자, 7번 문제는 다음 중 소방공무원은 국가소방공무원법상 어디에 속하는가? 자, 이것도 최근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리고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가 공무원은 크게 경력직과 그 다음에 특수경력직 이렇게 나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경력직은 거기 이제 답으로 나오긴 했지만 경력직은 뭘로 나누더라? 우리가 일반직 공무원, 그 다음에 우리처럼 소방은 특정직 공무원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특정직 공무원에 여기 소방 공무원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답부터 얘기하면 1번이죠. 1번 특정직 공무원. 그지?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돼 있고, 그냥 참고사항, 특수경력직에는 우리가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아니면 임명을 통해서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있다고 했었죠. 이거는 그냥 필요 없다고 생각했구나. 이거 알아둬요. 그냥 우리 공무원 할 거니까. 정무직 공무원들. 그 다음에 이 정무직 공무원들 중에서 이제 뭐 비서관이나 비서로 채용해서 이제 보좌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뭐라고 부른다? 별정직이라고 부른다. 맞아. 그렇지. 우리가 이거 도움이 될까? 여기 특정직만 알면 되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거 요것만 잘 알면 되죠. 뭐. 특정직 공무원이다. 그리고 여기 경력직 공무원 좀 알아둡시다. 경력직 공무원. 그래서 거기 소방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 중에 거기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8번.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초창기 소방조직 체계에 대해 오르는 것은, 자, 여기 일부러 안 지우고 있었는데, 자, 여기에 저기 정부 수립 초기 이렇게 나왔어요. 초창기. 자, 48년부터 70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도를 안 썼구나. 자, 거기 1948년부터 1970년까지. 자, 여기 정부 수립 초기에는 여기 국가 소방체제로 이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2번이 답이죠. 국가소방체제. 그 다음에 1번에 이원적 이렇게 나오면 이원적이라는 건 이원화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뜻이잖아. 그건 여기 발전기지, 발전기. 그 다음에 자치소방체제는 여기 미군정 시대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자치소방체제라고 딱 정확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여기죠. 현재. 지방자치. 이렇게 자치소방체제, 현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군사소방체제는 없지. 그래서 여기서는 2번 국가소방체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 중 높은 계급순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이것도 외우자겠어. 그지? 우리가 지금 이제 공무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입교하게 되면 여러분은 공무원 신분으로 이제 계급 쭉 나눠져 있으니까 밑에서부터 사, 교, 장, 위, 경, 령, 정, 중감, 감, 정감, 그렇죠. 총감. 여기까지 간다고 했었어.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지금 높은 계급 순으로 오른 것은 했으니까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죠? 그러면 총감, 정감, 감, 중감, 정으로 끝나는 게 4번이네, 4번.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있자. 그래서 여기 앞에다 소방자만 붙이면 된다고 했어요.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이렇게 쭉 해서, 사교장, 위경, 영정, 중간감, 정감, 총감. 이렇게 해서 외웁시다. 4번이 정답이에요.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10번. 자, 화재 진압 경계 구조, 구급 등을 활동하기 위한 조직의 일원에 해당되는 자는, 그래서 화재 진압 경계 구조 구급을 활동하는 건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에요. 근데 이 소방공무원의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민간 조직으로는 그쵸? 거기에 1번 의용소방대밖에 없죠. 근데 이것도 소방공무원 신분처럼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뭐하는? 그렇지,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화재 진압, 경계, 구조, 구급 등을 활동하기 위한 조직의 일원에 해당하는 것은 이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다.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위소방대는 아까 했죠? 뭐 업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이 사람들은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소방안전관리자랑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그 사람들이 이제 채용하는, 그죠? 그래서 거기 채용하는 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한 조직의 일원 의용소방대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1번. 자, 다음 중 소방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소방공무원은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 지휘를 받는다. 지금 현재는 여기 자치체제를 이루고 있어서 임용권자가 누구한테 있다고 했냐면 시도지사한테 있다고 했어요. 시장이나 도지사.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지휘를 받는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2번 국가직은 11계급. 지금 여기 우리 아까 여기 계급 써놨는데 둘, 넷, 여섯, 여덟, 열, 하나. 근데 여기 맨 위에 있는 총감은 우리 지금 소방청장이죠. 근데 이 소방청장이신 이 분은 신분이 국가직, 국가소방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이 분만 빼고 여기 밑에는 지방공무원에 다 있는 계급이라고 했었어. 그래서 국가직으로는 이 총감까지 합쳐서 11개, 지방직은 이 총감 빼고 밑에 10개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국가직 소방계급은 11계급, 지방직 소방계급은 10계급이며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 뒷부분에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의 직급이 소방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그 이론 책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었어. 그죠? 그러니까 여기 문제를 통해서 정리합시다, 여기서. 그래서 거기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의 직급은 소방정감이에요, 정감. 그래서 서울이랑 경기 소방본부 장은 계급이 소방정감이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정리합시다. 서울이랑 경기 소방본부장은 계급이 소방정감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적어놔봐요. 거기다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그래서 계급이 소방정감. 그래서 2번이 어쨌든 틀렸고요. 2번. 그 다음에 3번. 우리나라 소방행정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도 자치행정의 소방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우리나라 소방은 소방청 소속으로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청장을 중심으로 관장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2번에 계급이 틀렸어요. 소방정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거기 해설에 보면 조금 더 이제 그 이론책에는 없는 내용들이어서 조금 더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소방감의 계급으로 되어 있는 그 장들을 쭉 써놨거든, 거기다. 그래서 119 구조본부장, 중앙소방학교장, 그 다음에 소방정책국장, 그 다음에 119 구급국장, 그 다음에 기획조정관, 부산, 인천, 전남, 경북, 충남 본부장은 계급이 소방감으로 되어 있고, 소방준감은 서울, 경기, 지방소방학교장, 그 다음에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나머지 도 본부장은 이렇게 소방준감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해설 참고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 중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거. 여러분들 그냥 이것도 잘 생각이 안 나면 관리자의 역할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관리자. 이 관리자가 뭐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말 그대로 관리해야 되겠죠. 관리. 그 다음에 지금 현상을 유지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감독도 해야 되겠죠. 이 관리자가. 그래서 관리, 유지, 감독 이런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 관리자라고
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다음 중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자, 1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여기 나왔죠. 유지관리 맞지? 그 다음에 화기취급의 감독 여기 감독 맞죠? 그 다음에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자 이것도 맞죠? 그래서 거기 4번에 방화시설의 신고 이거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리자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좀 쉽을 수 있죠. 그래서 관리자의 역할은 유지관리, 감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2번의 답은 거기 4번 선택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우리나라 소방 역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소방 역사 또 나왔네요. 다시 또 이쪽으로 와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쓰느라 좀 지저분하긴 한데 다시 한번. 자, 1번 1426년 세종 8년에 나라의 금화 조직인 금화도감을 설치했다. 여기 또 나왔네요. 금화도감. 맞는 내용이고. 2번 1925년 최초 소방서인 경성소방서가 설치되었고 그와 함께 소방법이 제정됐대요. 자, 이거 이상하죠? 우리 여기 경성소방서는 우리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던 거고 소방법은 그것보다 한참 뒤에 1958년 소방법은 여기서 제정이 됐단 말이야. 그럼 여기 안 맞네. 2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정부 수립과 함께 자치소방체제를 폐지하고 국가소방체제를 유지하였으나 그렇죠. 미군정 시대에는 우리가 지방자치가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정부 수립과 함께 국가체제로 다시 바뀌었다고 그랬었어요. 유지하였으나 이후 정부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 자치적인 소방본부를 설치하여 이원적 소방행정체제를 갖게 되었다. 맞죠? 여기 이원화 발전기. 그 다음에 2004년에는 소방방재청을 설립하여 소방업무, 민방위 재난, 재해 업무까지 관장하였다. 아까 2004년 소방방재청 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번의 소방법은 여기랑 다른 연도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다음. 자, 14번. 다음 중 소방서 119 안전센터 등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도 우리 이론책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도 요거 보면서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자, 1번.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되 소방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군구를 포함한 지역을 단위로 설치한다. 자, 여기서 뭐 이상한 느낌 안 들잖아? 그러면 우선 넘어가 볼게요. 2번. 소방서의 관할구역에 설치된 119 지역대의 수가 자, 우리는 지금 소방안전센터라고 부르는데 이게 14년 문제여서 그냥 지역대라고 나왔다고 보면 되겠어요. 119 지역대의 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방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5개를 초과하면 소방서를 추가하면 안 될까? 이렇게 또 의심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의심을 해야 돼. 여기서. 그래서 우선 하여튼 볼게요. 3번. 석유화학단지, 공업단지, 죽대단지 또는 문화관광단지의 개발 등으로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 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마다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그 다음에 4번. 119 지역대의 설치 기준에서 도서, 산악지역 등 119 안전센터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이 신속하게 출동하기 곤란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이것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봅시다. 정확하게 지금 틀린 거는 2번이 틀렸어요. 거기 119 지역대의 수가 5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다예요.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 밑에 해설에 이제 써놓긴 했지만 한번 그거 참고 한번 해볼게요. 거기 소방서의 증설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방서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론에서 정리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고 증설 기준에 자, 이거 지금 정리합시다. 119 안전센터가 5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방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자, 이거 지금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119 안전센터는 거기 특별시에는 인구 5만 명 이상, 면적 2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광역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에, 그 다음에 인구 3만 명 이상 또는 면적 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그 다음에 소방서 및 안전센터는 설치 예외 기준, 석유화학단지, 공업단지, 죽대단지, 아까 우리 봤었네요, 이거. 문화관광단지의 개발 등에 따라
대형 화재 위험 등 특별한 소방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마다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기준들 5개를 초과할 경우에 소방서를 추가할 수 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5번. 자, 다음 중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이것도 이론 책에는 안 나왔던 내용이어서 여기도 이거 문제 보면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옳지 않은 거 1번. 화재 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 2번.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 방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자, 4번의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에 설치된 소방시설 설계, 시공, 감리의 하자 유무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틀린 내용은 거기 4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연면적 5만 제곱미터가 아니라 10만이에요. 10만. 그래서 거기 좀 고쳐놔요. 10만 제곱미터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 했어요. 시험에 이런 법률 얘기가 나오면 소방학 개론에서는 이제 누가 했는지 잘 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숫자 나오면 숫자 잘 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과정들 어떻게 됐는지 요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숫자가 나왔죠. 숫자. 그죠? 그래서 거기 지금 문제에는 5만 제곱미터라고 나왔는데 솔직히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 풀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숫자 헷갈리니까. 그래서 거기 우선 해설해 볼게요. 해설해. 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2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심의사항 한번 볼게요. 자, 화재 안전 기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소방시설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소방시설 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나왔는데 거기 기억해 보시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하자 유무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내용들은 좀 바꾸기가 어려울 수 있다 했었어요. 이런 법 같은 거에서 다른 내용들을 좀 변경해서 내기가, 문제로 내기가는 좀 어렵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요런 게 많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여기 숫자 좀 잘 봐두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2개 더 볼게. 니은에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그래서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심의에 붙이는 사항에서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지금 법률이 뭐가 나왔냐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전 문제들을 보시면 이렇게 소방학 개론에 법률이 되게 다양한 법률이 나왔었어. 근데 최근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재난관리 나왔던 그 법, 그 다음에 소방기본법, 여기에서만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여러 가지 법률을 다 이렇게 봐야 되는, 좀 그러니까 어려웠겠죠.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최근 우리 소방학개론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이런 법률에 대한 문제들은 조금 줄어드는 편이고, 이제 법률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이쪽 소방기본법이나 재난관리에서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여기 문제 적었잖아. 그럼 보면 알겠지만 지금 그렇게 문제수가 많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수가 많지 않은 것 중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였어요. 이거 역사 문제 하나. 그래서 올 상반기에서는 요거밖에 안 나왔잖아요. 한 문제. 소방 기능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참 중요한 건 여기 이 파트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한번 꼭 정리하시고 역사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작년에도 2문제씩 나왔던 것 중에 이렇게 뭐 경력직이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 시험 이거 계급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아까 징계 나왔었죠. 징계. 그래서 징계 부분들 이런 거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소방조직 첫 파트에서는 이렇게 해서 15문제 정도로 우리가 6년치를 보게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 거 정리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법률 문제 빼고는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거 빼고는 여기 역사 문제가 지금 몇 문제야? 상당히 많았잖아. 그죠?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소방 기능 파트 하는 걸로 할게요.